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B급 유아 강좌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A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B급. 그렇다고 C급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인물화를 그려보는데 어떤 배우예요. 헐리우드 배우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름은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민 뮬러 스탈이라는 배우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네요. 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목소리를 녹음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뭐 B급이죠. 그래서 자, 오늘은 초반 과정, 중반 과정, 후반 과정 이렇게 뭐 명목상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뭔가 좀 계획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뭐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초반 과정에는 형태를 잡는다. 전 형태 안 잡았죠. 그러니까 B급이죠. 제가 형태 안 잡는 이유는 되게 귀찮아서. 여러분들이 형태를 꼭 잡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물화에서 형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귀찮아서 형태를 안 잡고 그냥 막 들어가는데 중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가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많이 수정하고 고생했는데 초반에 형태 좀 대충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충은 이제 페인트 그 방식의 대충을 말하는 거지 형태 자체는 정확히 잡아야겠죠. 좀 러프하게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각도나 비율은 정확히 잡되 플랫 붓으로 좀 납작한 붓으로 오일을 좀 많이 해서 좀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형태를 잡으면은 붓이 좀 쓱쓱 잘 움직여서 형태 잡기가 좀 편합니다. 지금 초반 밑색을 칠하고 있는데 초반에 밑색 칠할 때는 좀 뻑뻑한 좀 강하게 탄탄하게 칠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뭐 때에 따라서 되게 부드러운 피부라면 초반에 칠할 때도 좀 부드럽게 칠할 수도 있겠죠. 저 어찌됐든 지금 초반 밑색을 칠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큰 덩어리들, 큼직큼직한 것들을 좀 터프하고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력 있게 일단은 밑색을 깐다. 왜냐면 완전 캔버스 위에다가 페인팅을 하려면은 붓질이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물감이 어느 정도는 칠해져 있는 상태, 그 상태 위에 페인팅을 하는 묘사를 하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초반 밑색을 칠하고 있는데 좀 큼직큼직한 것들을 좀 넓은 붓으로 툭툭 칠해가는 그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굴은 초반인데도 꽤 많이 진행을 해놨죠. 그 이유는 이제 얼굴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예외로 초반부터 조금 묘사를 진행을 한 건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얼굴을 어느 정도 진행해 놓으면은 얼굴은 이제 그래도 조금 진행했다, 안 틀리고 좀 진행을 해놨다라는 좀 안도감 그런 게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이목구비를 좀 미리 잡아 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자,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붓질에 대해서 조금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유화 붓질 잘 되시나요? 물감이 되게 부드럽게 캔버스에 막 쓱쓱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막 잘 발리나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뭐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 초보가 아니신 분들, 어느 정도 뭐 중급 이상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조금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붓질이 잘 안 되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기억하시고 한번 페인팅 하실 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캔버스에 붓질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하죠? 팔레트에서 물감을 퍼서 캔버스로 옮겨서 붓질로 이렇게 물감을 묻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처음 붓 상태는 어떤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붓이 어떤 상태죠? 바짝 말른 상태겠죠? 페인팅 오일을 살짝 촉촉하게 묻혀준 다음에 붓이 마치 되게 메마른 어떤 식물 같은 게 풀이 아주 작은 아주 살짝 아침 이슬을 맞은 정도로 촉촉해진 정도 같이 지금 설명 좀 구리죠? 지금 B급이라서 그립니다. B급 설명입니다. 이런 게 바로 자 붓을 조금은 촉촉하게 만들자. 그래서 페인팅 오일을 살짝 촉촉하게 묻혀줍니다. 그럼 붓이 오일이 살짝 묻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뭐 따로 오일을 막 찍거나 막 물감을 섞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붓만 살짝만 촉촉해지면 돼요. 그리고 페이퍼 타월이라든가 뭐 휴지라든가 헝겊 같은 걸로 붓을 한번 싹 닦아줘요. 왜냐면 기름이니까 한번 닦아줘도 기름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일기를 좀 최소한만 갖고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붓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팔레트에 있는 물감을 우리가 푹 푸잖아요. 물감을 어느 정도 푸면 될까요? 큰 면을 칠하든 작은 면을 칠하든 붓에 묻어 있는 물감은 일정해야 합니다. 붓 크기가 틀려지지 붓 끝에 묻는 물감은 일정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칠하려고 붓에 물감을 많이 이렇게 찍어봤자 푹 퍼봤자 캔버스에 옮겨지는 물감의 양은 어느 정도 일정해요. 왜냐하면은 붓 끝에 있는 물감만이 캔버스에 옮겨지기 때문이죠. 물감을 아무리 많이 퍼봤자 다 말려 올라가서 붓질하다 보면 말려 올라가서 붓 중간 부분, 붓털의 중간 부분이나 위쪽으로 다 말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붓질 몇 번 하면 물감이 많아봤자. 그러니까 붓에 물감이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붓 끝에만 물감이 묻혀 있게 팔레트에서 물감을 붓으로 잘 담아서 캔버스에 발라주는 거죠. 붓 끝에 한 3분의 1 지점 정도만 물감이 묻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물감을 퍼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물감을 막 아무리 막 색을 막 과감하게 막 팍팍팍 막 잘 칠하려고 해도 물감이 잘 안 칠해졌나요? 그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물감을 너무 많이 퍼서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붓 끝에만 물감을 퍼서 캔버스에 옮겼을 때 자, 붓 끝에 3분의 1 지점만 물감을 잘 담아서 캔버스로 갔어요. 근데 캔버스에 붓질을 할 때 붓질이 또 안 되는 거 왜 안 될까요? 자, 붓질을 할 때 어느 단계에서 어떤 붓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틀려져요. 초반에는 좀 큰 면을 좀 단호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중반에 이제 어느 정도 묘사가 들어갈 때는 붓이 좀 속도가 좀 느려지고 또 붓끝이 캔버스에 압착되는 그런 압력이 조금 더 가벼워진다. 누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밑색에 물감이 깔렸기 때문에 그 밑색의 영향을 자기 뜻대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영향을 전혀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선택에 의해서 붓끝은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물감이 이미 칠해져 있는 표면에 또다시 어떤 위에다가 표현을 할 때는 붓이 가볍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페인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성격이 막 성질 막 급해져 가지고 붓을 막 압력을 막 누르면서 막 팍 칠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붓이 아니라 깃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붓끝이 깃털이 살랑살랑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듯이 한번 페인팅을 한번 해보세요. 단 좀 느리게, 그리고 막 덮지 말고 내가 칠하는 그 부분을 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특정한, 저는 이제 직사각형, 작은 직사각형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을 붙여준다. 일종의 스티커를 붙여준다. 이런 생각으로.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지 이건 이해가 되는 거라서. 근데 어느 정도 페인팅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밑에 어떤 표현인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덧칠하는 경우가 많죠. 유화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인데, 이제 그런 묘사 들어갈 때 붓끝에 가벼운 살랑살랑한 움직임으로, 압력이 거의 없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한 어떤 면을 칠한다. 작은 면, 뭐 조금 더 큰 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있겠죠. 그렇게 한번 인식을 하고, 시각적인 인식을 하고, 붓끝을 계획적으로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알고, 이렇게 작은 면이든 큰 면이든 다 면으로 일일이 다 쪼개서 시각적인 어떤 이해를 하시고 인식을 하시고 붓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붓을, 물감을 최초에 퍼서 이제 푼다. 이것도 약간 B급스럽네요. 내용이 좀, 표현이 좀 별로네요. 이제 푼다라기보다 이제 붓으로 물감을 잘 이제 담을 때, 물감을 촉촉하게 붓에 잘 담을 때 너무 많이 담지 마라. 붓끝에 있는 물감만이 옮겨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감을 옮겨서 캔버스에 이제 붓질을 할 때는, 초반에는 좀 이제 큰 면을 좀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중반에 이제 밑색이 칠해진 상태에서 그 위에 표현을 할 때는 좀 가볍게 압력을 거의 안 주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유화 붓질 연습 중에서 좀 세게 뭐 터프하게 붓질하는 거는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거고, 힘을 쫙 빼서 부드럽게 가볍게 붓질을 하되 아주 속도는 느리게 정확한 어떤 면을 칠한다라는 생각으로, 정확한 모양을 칠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실력 향상이 급작스럽게 쫙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붓을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왠지 그러면 빨리 움직이게 되고 리듬이 좀 빨라지거든요. 그거를 경계해야 돼요. 그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좀, 움직임을 좀 정확하게 절도 있게, 움직임의 어떤 자율성을 조금 제한을 두고 가볍게 움직이는 거. 자, 그게 조금 어렵거든요, 연습하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습을 하시면 실력 향상의 그 어떤 급작스러운 이해, 실력 향상,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중반 과정이라고 제가 써놨죠. 뭐 써놨게 했는데, 뭐 초반, 중반, 뭐 후반 그렇게 명확하게 딱딱 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막 수채화나 막 연필 소묘처럼. 유화는 조금 약간 좀 뒤죽박죽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망친 것 같다가도 뭐 괜찮아지기도 하고, 막 이런 유화의 어떤 일정한 어떤 좀 불규칙성, 이런 게 좀 있긴 하죠. 어찌됐든 지금 중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중반 과정에서 이제 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저 옷 주름 있죠. 이건 작업에서 정말 귀찮고 정말 진짜 때려치고 싶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묘사는 이제 인내심과의 싸움, 또 집중력의 어떤 힘의 차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완성은 할 수 있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막 1년이든 뭐 어찌됐든 쭉 계속하면 완성은 되겠죠. 근데
유화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마르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르지 않는 경우에 표현을 해야지 되게 좀 산뜻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피부라든가 저 옷 표면 질감이라든가 이런 거 좀 광택 나는 부분 있죠. 조끼 저 빨간 부분 저런 거는 이제 한 번에 표현을 해야지 되게 산뜻하게 그런 광택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자 뭐 어찌됐든 지금 뭐 연락이 하고 있는데 후반 과정에서는 이제 유화는 이제 색을 섞어서 조합을 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색이 좀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색을 보정하는 단계다 후반에서는. 그래서 색을 보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가장 밝은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되는 이유가 하다 보면 조금씩 어두워지거든요. 초반에는 아주 밝게 느껴졌다라고 해도 주변 색들의 어떤 조화에 의해서 하이라이트가 좀 밝은 부분이 조금 어두워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색의 전체적인 안배가 끝났을 때 좀 더 정확한 밝은 부분을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저 옷 주름 막 이런 거 46개 정도의 주름과 또 지금 영상에도 보이지만 저 배경도 되게 애매해요. 사진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좀 먼 거리의 배경인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되게 그런 귀찮은 표현들 때문에 되게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정말 좀 솔직히 지겨웠거든요. 그래서 후반 과정 작업을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근데 뭐 유화가 좋은 게 뭐 나중에 생각나서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좀 보다가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만져가면서 완성도를 더 높여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후반 과정 때 이제 배경이라든가 이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비중상 좀 덜한 부분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지금 배경 보면은 좀 카메라로 따지면은 이제 확 날린 부분 있죠? 좀 먼 부분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저 숲이 형태가 정확하게 딱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흐트러져서 이제 뭉개진 그런 느낌인데 이런 부분을 표현할 때는 일단은 물감을 좀 표면에다가 그 영역들을 좀 탁탁탁 묻혀준 다음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런 부드럽고 조금 넓은 평붓으로 배경붓이라고 하죠. 저런 붓을 그래서 저런 부드러운 털로 된 붓으로 이렇게 뭉개주는 거죠. 유화는 이렇게 좀 딱 캔버스에 유화 물감이 묻었을 때 그 접착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런 부드러운 붓으로 압력을 조금 가볍게 해서 너무 누르지 않고 살랑살랑 이제 가볍게 이렇게 뭉개주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막 생각보다 막 흐트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정된 채로 부드럽게 뭉개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배경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나중에 배경 때문에 뭉개진 그런 경계 부분 이렇게 조금 지금 만져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다가 그림을 그리다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지금 황급히 끝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조금 약간 미완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미흡한 게 좀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좀 빨리 올려서 너무 지금 몇 달째 안 올려서 좀 빨리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완벽히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또 설명을 드렸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이니까 하니까 역시나 이 막 혀가 막 마비가 오고 꼬이고 어색하고 좀 말하기가 힘드네요. 상당히 피곤해졌고요.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는 이거 하면서 이제 처음 깨닫네요. 어찌됐든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그림으로 조금 더 나아진 설명과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